임용고시라는 것은 일단 처음에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그 1차 시험 내에서는 교육과정이라는 시험과 교직 논술이라는 시험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시험은 A, B형으로 나눠져서 우리 국수, 사과의 논리책 모든 과목을 2번에 걸쳐서 시험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직에 관련된 논술 시험 보면서 1차 필기 시험을 끝마치게 됩니다. 2차는 이제 지역마다 살짝 다른데요. 우선은 3일에 걸쳐서 2차가 진행을 해요. 첫째 날에는 심층 면접이랑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 토의를 보고요.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 수업시 기억하는 거 지금 수업 시험을 보고 마지막 날은 기억나요.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영어 수업 시간이랑 영어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1차랑 2차의 시험을 합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고 그걸로 등수가 결정됩니다. 1, 2월 달에는 인강 잘 듣고 밀리지 않게 인강 듣고 복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1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 달까지 인강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강 듣고 복습하고 나니까 8월이 끝났고요. 그리고 제가 좀 늦게 끝낸 편이에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이제 2회독을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서 강사가 중요하다고 찝어줬던 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는 한 달 동안 전 과목을 2번 봤어요. 근데 카페나 블로그에 보면 좋은 자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정리하면서 아웃풋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소문과 강론을 다시 한번 보면서 청킹도 다시 복습했습니다. 임용고시에서는 체계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단순히 지식을 한 덩어리로 넣기보다는 어떤 머릿속에 이제 서재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이 칸에는 어떤 성취 기준이라는 칸, 그 다음 칸에는 강론이라는 칸, 이런 칸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강사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 인터넷 강사하시는 분들이 찾아왔을 때 가장 중점 있게 봤던 게 이 사람은 1년 동안 내가 배울 강사인데 내 머릿속을 얼마나 체계화 해줄 수 있나, 그거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골랐습니다. 예, 외워집니다. 끝인가요? 그 기출을 보면은 항상 그러니까 성취 기준 나오는 과목만 나오고 내용책이 나오는 과목이 있고, 그래서 그 기출표를 보면서 많이 나왔던 성취 기준, 교학 방평, 그리고 내용 체계를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것 같은 거를 나중에 외웠습니다. 외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외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암기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안 외워진다고 너무 좌절해서도 안 되고, 임용고시라는 건 정말 끝까지 보는 싸움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중요하다는 게 정해져 있는데도 시험 당일 아침까지 결국 못 외우고 들어가요. 남들이 안 외우려고 하는 거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인고가 남들이 틀리는 걸 맞춰야지 이게 아니라 남들이 당하는 것을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지, 이거로 초점을 잡고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다못 외우죠. 저는 청킹 노트를 만들고 싶은데요. 제가 그날 공부하면서 청킹을 만들고 그 만든 청킹을 포스트잇에 적었어요. 그리고 적은 포스트잇을 공책에다 붙여가지고 청킹 노트를 아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킹 노트를 시험 전날까지 여러 번 보면서 청킹에 익숙하게 하였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역별 리스트 같은 거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이제 딱 보면서 이런 내용에 이런 게 있었지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것 같았어요. 생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아침형 공부를 좀 추천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임용고시라는 것은 9시에 시작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인간의 두뇌는 깨어나고 나서 2시간 후부터 작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어쨌든 수능 때도 해보셨겠지만 그런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한 달 전부터라도 그런 생활 패턴을 맞춰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터디를 하면서 성취 기준, 내용체계, 그리고 교학방편을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서로 확인하고 좀 더 중요한 것 같은 거를 이야기하면서 외웠었어요. 그렇게 스터디를 한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흔히 N+1이라고 하는데 N+1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뭐랄까 N만 채워도 잘했어 이러고 있으면 이랬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저는 재본 적이 없어요. ALP를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다. 8월 전에는 한 6시간, 7시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9시쯤 도서관에 가서 12시에 왔어요. 9시에 도서관에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9시부터 12시까지 한 거는 8월 달부터 했고 그 전에는 약간 느슨하게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할 때를 본다면 아침 한 7시 반에는 나와서 1시까지는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창 하실 때는 그 정도는 해야 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애들은 되게 도움이 서로 많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막 학년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지역이 다른 경우도 맞아, 지역. 이왕이면 CC 하시는 분들은 아니 애인이 인고생이다 그럼 진짜 주의원 한 8월에서 11월 정도에는 마음의 동요가 될 일을 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저는 실습하면서 되게 많이 논 케이스인데 되게 많이 후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습할 때도 실습에 집중을 하되 이제 주말에 훨씬 시간 많잖아요. 그때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그래서 실습이라고 놀지만 말고 근데 난 대답이 좀 달랐어요. 저는 나는 실습 때 아예 인강을 중단을 했거든요. 실습 때만큼은 실습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실습 때 오히려 좀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재정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습 때 인강을 들을 수 여유가 있다 하면 당연히 듣는 게 좋죠. 왜냐면 인강이 밀리는 것보다는 안 밀리는 게 좋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강을 듣는 게 힘들다 싶으면 아예 중단을 하고 실습 끝나고 나서부터 스쿼트를 달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40개 정도 남을 텐데 그러니까 이래갖고 견디실 수 있으면 안 들으시고 그게 싫다 싶으면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띵뛰기 같은 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띵박질 달리기를 많이 했는데 달리기 솔직히 한 15분만 뛰어도 좀 어느 정도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시간 투자해서 막 몸 피곤할 정도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15분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런 식으로 꾸준히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앉아있는 게 힘들고 허리가 아프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그래서 맨날 시속 9km, 10km 달려서 30분씩 운동해서 체력도 기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조금 다양한 용도로 운동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은 운동을 하는 것을 저도 추천합니다.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육 뭉치고 이러면은 조금 풀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한의원을 이용하시는 거 추천해요. 그래서 침도 맞고 부항도 뜨시면은 진짜 아픈 곳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의원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진짜 인고 때는 인간 종합병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온몸이 아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프니까 한의원을 가거나 아플 때는 최대한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저는
저는 1차 때 총론 스터디랑 강론 스터디랑 논술 스터디 이렇게 3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총론 스터디는 한 5명에서 6명이 스터디원이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모여서 교육과정 원문의 빈칸을 뚫어서 그 빈칸을 같이 채웠고요.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는 짝 스터디로 해서 말터디를 했어요. 중요한 내용 같은 거를 서로 물어봐 주면서 공부를 했고, 논술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서 써보았습니다. 그리고 바꿔가면서 읽고 서로 피드백 해주면서 그렇게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는 그냥 짝 스터디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 맞추는 거, 의견 조율이 굉장히 좀 수월해져요. 결국엔 어떤 방향성을 잡기가 좋다는 거예요. 단체로 하게 되면 그런 거 조율이 정말 어려워지게 돼요. 저는 물론 이렇게 하진 못했어요. 저는 그게 가장 후회돼요. 그래서 저는 짝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보통 다른 선배들은 아무래도 1, 2월 달에 외워봤자 뭐 실수 같은 거 다 까먹는다. 그래서 저도 안 외울 거야 했는데 아무래도 한 번은 외우고 2번 외우는 상태에서 실습을 갔다고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다시 본다면 물론 생소하겠지만 머릿속에 다시 들어와요. 지금은 힘들고 그냥 강의만 듣고 싶어 하실 수 있겠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고요. 인강 잘 듣고 복습 잘하고, 그리고 좀 더 욕심이 많은 친구들은 그 강사가 찍어준 내용을 청킹으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자신만의 청킹을 만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내용색이나 성취 기준 같은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단거나 자료를 여러 개를 다운받아 간 다음에 이제 어떤 거로 단거하면 좋을지 이제 자료 찾아보는 것도 시간 많을 때 해보는 게 괜찮아요. 저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3월은 솔직히 인강도 모두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건 장기간 싸움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힘을 빼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다시 3월 돌아간다면 마음가짐부터 다시 잡았을 것 같아요.